1등급 집합 문제 풀이 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봐야 될 거 10쪽에 있는 집합 1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여기는 A의 원소는 3개고 B의 원소는 A에 속하는 I를 얘를 이렇게 연산한 게 B의 원소예요. 자, 그럼 B의 원소는 몇 개게요? 3개죠. 네. 자, 그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일단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19래요. 그러면 우리는 A의 원소를 그 ABC로 ABC는 안 되고 그냥 XYZ로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얘 셋 더하면 19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합집합의 원소의 합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교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죠. 이거는 원소의 총합도 같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 합을 그냥 S라고 쓸게요. 원소의 총합을 구하는 방법도 A의 합에 B의 합을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합을 빼면은 어차피 원소의 합이 동일하게 나와요. 우리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원소의 총합은 29. A 원소의 총합은 19. 자, 그럼 B의 원소의 총합은 얼마일까요? 이거 식을 변형을 할게요. 얘는 2분의 X 더하기 2분의 A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각각의 원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X에 2분의 A, 2분의 Y에 2분의 A, 2분의 G에 2분의 A죠. 그럼 얘를 다 더하면 그 2분의 XYZ니까 2분의 19에다 2분의 A를 3번 곱하니까 2분의 3A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식이에요. A 교 B의 원소 총합은 7이니 A 교 B는 원소 7이니까 원소 총합은 7. 7 빼면 거기서 A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 계산하면 19죠. 12죠. 그럼 12를 빼면 17. 17은 2분의 19 더하기 2분의 3A. 여기에서 얘를 계산하면 다 2를 곱할게요. 34는 19 더하기 그 3A. 그럼 얘 이항하면 얼마죠? 15인가요? 15는 3A, A는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조금 기억하면 싶은 건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서 이렇게 합을 구하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는 유한집합 원소의 개수랑 동일한 식을 갖는다.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합시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9번 한번 볼까요? 자, 19번을 하기 전에 잠깐 뭔가 설명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느 구간에 원소가 들어있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조금 공식화해서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A가 이렇게 있어요. B가 이렇게 있고 C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D가 이거라고 합시다. 이런 A, B, C, D가 섞여 있는 애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조는 어디를 구하고 싶냐면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구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분이 누구랑 누구를 더해서 누구를 뺀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데 얘를 A에 속했는지 B에 속했는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빗금침 이 부분은 A에 속했나요? 그치? 그럼 A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A 여에 속했다는 거지. 그럼 A 여에는 속해 있어. 여기는 B에 속해 있나요? 네. 그쵸? 그러면 여기는 B에 속해 있어.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걸 우리는 집합 기호로 합집합으로 나타내나요? 교집합으로 나타내나요? 교집합이죠. 그러면 얘는 A 여에 속해 있고 B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C에 속해 있나요? 네. 그렇죠? 그럼 C에 속했으니까 교 C가 되고 얘는 D에 속해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D 여에 속해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 어떤 한 일반적인 구간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얘를 막 지지고 볶고 변형해서 그냥 얘를 정리한 게 이거의 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도 약간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게 색칠한 부분이 여기 맞죠?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근데 얘는 그 제가 방금 예를 든 문제랑 조금 같이 할 수 없는 게 지금 여기는 제가 심플한 구간, 그러니까 누구에는 명확하게 속해 있고 누구에게는 명확하게 속하지 않은 심플한 구간으로 예를 든 거고 얘는 조금 달라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B에 속했나요? 네. 속한 애도 그러니까 속한 애도 있고 속하지 않은 애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나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 풀 때는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까? 두 구간으로 나누면 여기로 나눌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더하는 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표현을 한번 해줄게요. 일단 우리가 이건 쉽게 구하는 방법은 알죠? 어떻게 구하면 되죠,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방금 이 방법을 한번 같이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어떻게 구할래요? 응? 보기에 있는 거 말고 누구에서 누구를 뺀다, 누구에서 누구를 더한다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식 하나만 정해놓으면 거기서 연산을 이용해서 답을 구할 거예요. A에서 B를 빼요. A에서 B를 빼요. 그래요? 자, 일단 A 차비를 한번 할게요. A 차비를 하면 나오는 게 일단은 여기죠. A 차비 여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만 표현하면 돼. 여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여기랑 합 A 교 B 교 C 이거죠? 이걸 나타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기엔 얘가 없죠. 그러면 이때는 식을 변형해주면 돼요. 식 변형할 때는 얘를 정리하세요. 그렇죠? A 교 B요. 합 A 교 B 교 C. 자,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공통이 뭐가 있죠? A 교로 분배 법칙을 합니다. 묶어요. 그럼 얘로 묶어버리면 A 교가 있고 B요. 합 B 교 C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까요? 교환 법칙 아니에요. 둘이 다르니까. 결합 법칙 아니에요. 둘이 다르니까. 분배 법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분배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B여 합 B 교 B여 합 C가 되겠죠? 그런데 얘는 얼마죠? 전체 집합이죠. 그러면 A 교 전체 집합 교 이거니까 얘가 되겠죠? 이걸 그냥 책처럼 나타낼게요. B여 합 C 이렇게 구간 하나 나타낸 다음에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 답이 보기에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차라리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고자 하는 문제가 없어서 그냥 한 번에 설명하는 거니까 그럴 때도 방금이랑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구간을 나타내기가 조금 복잡해서 아까처럼 나타내면 되겠네요. 여기랑 여기. 그럼 일단 이 구간부터 표현 한번 할까요? 이 구간은 A 차 B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표현을 하면 간단하게 표현만 할게요. 그럼 얘는 A에 속했어요. 그러면서 B에 속했나요? B여에 속했어요. 그러면서 C에 속했나요? 속한 것도 있고 속하지 않은 것도 있지. 그럼 C는 그냥 제외해버려. 이거 and 자 여기는 A에도 속했고 B에도 속했고 C에도 속했지. 그래서 그 둘을 합한 거야. 아까 설명한 거랑 동일해. 이런 식으로 독립된 구간이 누구에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로 나눠서 풀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적절한 예는 아니었고 아까 그냥 그 방법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두세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20번. 자, 배수집합도 이제는 진짜 거의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줄 건데 배수집합은 진짜 문제 풀기가 쉬워서 여러분이 외우기만 하면 다 풀 수 있어요. 배수집합에서 만약 교집합이 있다. 이건 되게 쉬워요. 표현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만약에 AM과 AN을 교집합을 해요.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결과는 m과 n의 최소 공배수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교집합은 확실하게 외우세요. m과 n을 교집합에서 나오는 거는 a, 둘의 최소 공배수 집합이에요. 이해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am 교 a2가 a 2m이야 라고 나오는 경우,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치?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얘랑 얘 최소 공배수가 얘란 얘기죠. 근데 최소 공배수가 둘이 곱한 수일 때는 여기서 등장하는 m과 2는 서로소입니다. 그런데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죠. 왜냐하면 서로소라는 표현을 우리는 숫자의 관점에서도 보고 집합의 관점에서도 봐요. 그럼 서로소를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숫자의 관점에서 서로소는 정의가 뭐게요? 서로소. 공약수가 일반. 그치, 공약수가 1.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가 1. 최대 공약수가 1이면 서로소예요. 그러면 그 집합의 관점에서 서로소는 뭐가? 그치. 교가 공집합인 경우야.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하나 있거든? 그러면 1과 5는 서로소니? 네. 왜? 1밖에 없어. 그치. 최대 공약수가 1이라서 그런 거야. 확실하게 외우세요.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서로소라는 말을 여러분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하고, 그래서 교집합은 이렇게 정리하는데 문제는 합집합이에요. 합집합 같은 경우는 경우를 둘로 나눕니다. 1번 경우, 여기서 등장하는 m과 n이 배수약수 관계.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뜻이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면 지금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적을게. 두 번째, m과 n이 서로소일 때. 자, 이럴 때 am 합 an은 뭘까? 여기서 m이 숫자로 할게. 그냥 헷갈리니까 6이고 2야. 그치, a야. 이렇게 둘이 배수약수 관계일 때는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어. 하지만 A3 합 A4는 라고 A10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A 얼마라고? A1은 자연수예요. 그런 건 쓰지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니? 봐봐. 3, 6, 9, 12 이내랑 4, 8, 12를 더했다고. 그러면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물음표예요. 그럼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세요. 교집합은 다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어. 합집합 같은 경우는 둘이 배수약수 관계일 때만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음표야. 단. 그러면 이거를 그 문제에서 배제하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오는 경우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일 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A3 합 A4는 원소의 개수는 그거 33 더하기 어떻게 구하죠? 식으로 적으려고. 2개 더한 다음에 그렇지. 3의 배수를 더한 다음에 12. 4의 배수도 더하고 10의 배수를 빼면 되죠. 이때만 나옵니다. 이게 배수집합이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세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올게요. 지금 내가 얘를 계산을 하고 싶어. 이걸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자, 합집합이야. 얘네들은 하나의 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니? 그럼 이거 뭐가 되니? M? 제정신이에요, 지금? 생각을 하고 말하세요. 진짜 최악이네. M12랑 M36, 얘네들의 배수집합을 더하면 M18이지. 자, 얘네들의 배수집합을 합하면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여기서는 M18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못 나타내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래? 그렇지. 여기서는 합집합이 능사가 아닌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뭐 교환을 하고 묶어서 표현하면 돼.
그걸 확실하게 캐치를 하라고. 자, 그러면 저는 얘랑 얘를 순서를 바꿀게요. M24, 함, M36. 그러면 우리는 공통으로 묶을 수 있죠. 뭐로 묶을까요? 그치, 얘로 묶을 거야. 그럼 얘로 묶은 결과를 적으면 M12, M18, 교, M24, 하, M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M72, 그렇죠. 72의 배수. 72의 배수랑 괄호칠 필요 없지. 36의 배수를 합하면 그쵸, 3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연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푸는 게 이런 문제 풀이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질문한 건 빠른 번호가 26번이거든요. 26번 한번 봅시다. 자, 26번. 어느 학교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뭘 신청을 했더니 누가 누구보다 몇 명이 많고 몇 명이 적대요. 그럴 때 뭐 구하는 문제거든. 이런 문제를 풀 때 그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건 유형이 두 가지예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수. 공식을 활용하는 법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림 그려갖고 그냥 A, B, C, D 해갖고 하는 거. 그런데 웬만한 문제는 이걸로 풀면 다 풀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걸로 하면 되는데 단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푸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대입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복잡한 경우는 차라리 그냥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구간에 미지수를 집어넣고 문제를 푸세요.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그 A를 신청한 학생이 B를 신청한 학생보다 20명이 많다라고 했죠. 이거는 A를 신청한 학생은 여길 말해요. B를 신청한 학생은 여길 말해요.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은 여기를 포함하고 있죠. 그 말은 여기보다 여기가 20명 많다가 돼요. 미지수를 잡을 때 여기를 A로 잡으면 여기를 A 더하기 20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느 체험 활동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 체험 학생을 신청한 학생보다 80명이 적다. 전체 집합이 있어야 되겠네요. 전체 집합이 200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이쪽에 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연산할 수 있겠네요. 하나 이상 신청한 학생이 뭘 의미하죠? 신청한 학생. A 합비죠. NA 합비가 N 합비가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그거의 바깥이지. 그 바깥보다 80명이 적대.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연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왜냐면 얘네들은 서로서거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볼게. 그러니까 하나 이상 신청하지 않은 학생,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네모. 얘는 여기보다 80명이 적대. 그럼 여긴 네모 더하기 80인 거지? 그런데 얘네들이 더하면 몇 명이죠? 200이지. 그럼 이 네모 더하기 80이 200이니까 네모는 얼마일까? 60인 거야. 그러면 여기가 60인 걸 우리는 이미 또 구했다. 그럼 여긴 B라고 할게. 그럼 얘랑 얘 더한 게 140이겠지? 2A 더하기 B 더하기 22 140이에요. 2A 더하기 B는 120이에요. 자, 또 식 세울 수 있나요? 하나의 체험 활동만 신청한 학생 수와 두 체험 활동을 신청한 학생 수가 같다. 식을 어떻게 세울까? 그치? 얘네가 얘랑 같다지.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A-B가 마이너스 20이에요. 둘을 더 합시다. 4A는 100이에요. A는 25. 그 다음 B는 얼마죠 그러면? 70. 맞는지 검사는 한번 해보자. 25, 그러니까 25, 45, 70, 70 맞지? 둘이 더하면 140 맞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29번 봅시다. x의 소수 부분을 세모괄호 x로 나타낼 때 집합
소수 부분의 역수, 그러니까 x의,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를 역수 때린 거의 소수 부분이 얘가 되는 원소의 개수 구하세요 문제예요. 여러분이 소수 부분을 사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배우냐면 가우스에서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3.2라는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3.2라는 수는 정수 부분인 3과 소수 부분인 0.2로 나눠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정수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기도 하냐면 앞에 있는 숫자에 가우스 기호를 붙인 걸 정수 부분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했던 건데 이 문제에서는 얘가 아니라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나타내자고 했어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그러니까 그 수를 정수 더하기 소수 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이 소수 부분은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이 수는 x분의 1이에요. x분의 1에서 x분의 1의 정수 부분을 빼버립시다. 그게 우리가 구하는 수예요. 그 소수 부분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기호로 쓰니까 좀 헷갈리나요? 네. 네.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 숫자를 이용해서 x분의 1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는 1분의 x예요. 그럼 얘를 다 역수를 취합시다.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어져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그때는 모든 수가 부호가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때만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변합니다. 그러면 얘는 x분의 1을 가운데 두고 역수 취하면 2와 3이에요. 그러면 x분의 1의 정수 부분은? 2 아니요. 2.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숫자는 세모괄호 x분의 1은 원래 있던 수 x분의 1에서 이 친구의 정수 부분인 2를 뺀 거다라는 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얘가 x인 애를 구해야 된대요. 는 x. 그래서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됩니다. 자, 이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 xxx 곱해서 2항에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2항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해 공식 써야 돼요.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 ac 2지. 그러면 x는 마일 뿔 루트일까 마일 마 루트일까? 말 그렇지. 왜? 양수 왜? 양수 그치? 아, 양수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 범위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쓰는가? 왜냐하면 x는 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으면 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원소는 단 한 개, 달랑 한 개예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타내는 걸 예전 수상 때처럼 막 엄청 복잡한 가우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직관적으로 수의 체계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엔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조건제시법을 판단하는 방법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애들 중 이걸 원소로 갖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조건은 이거의 원소인 거, 이거의 원소인 거를 선택해요. 단 다른 걸 선택해요. 알파, 알파는 선택할 수 없대요. 그래서 나온 걸 다 더해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P라는 집합은 여기서 나온 애들을 다 더해서 나오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감마, 알파 더하기 델타, 베타 더하기 감마, 베타 더하기 델타,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자, 그럼 이제 Q라는 집합 한번 봅시다. Q라는 집합도 패턴은 비슷한데 얘는 곱해주래요. 알파 베타, 알파 감마, 알파 델타, 베타 감마, 베타 델타, 감마 델타.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얘가 제고 제가 제래요. 그러면 그거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할래요? 약수를 합니다. 그냥 이거 딱 보자마자 암산으로 소인수분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구하냐면 얘네들은 차라리 다 더해버리세요. 아, 그럴 필요 없죠.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얘랑 얘를 더해서 아니지 얘는 그냥 차라리 다 더해서 더한 값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거보단 이게 낫겠다. 이걸로 차라리 얘네들을 각각의 두 수의 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구해버리자. 그러면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8, 1가? 네. 그럼 여기는 3 곱하기, 5 곱하기 7, 여기는 5 곱하기 8, 7 곱하기 8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면 새로 등장하는 숫자는 없죠. 그러면 그냥 가장 작은 것부터로 표현하면 알파는 3, 베타는 5, 감마는 7, 델타는 8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되겠죠? 이게 좋지 않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더하고 혹은 각각을 곱하고 누구를 빼가지고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는 36번 한번 볼까요? 자, 전체 집합은 A, B, C, D, E예요. 그 중에서 A의 원소는 스몰 a, 스몰 b, B의 원소는 스몰 b, 스몰 c, 스몰 d가 있는데 이후의 부분 집합 중에 쟤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자, 여기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이 여기에 부분 집합이래요. 그런데 A교 X의 부분 집합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얘는 BCD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A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교집합 때린 거가 얘네들의 교집합이 둘이 교집합이 부분 집합이 돼야 해. 그러려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그 X가 C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얘네들의 교집합이 C가 되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얘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거 X는 절대 그 C를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이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D도 마찬가지겠네요. D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B를 한번 볼까요? X는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 네. 있지 않으면 부분집합이 안 되나? B는 상관이 없지.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은 C는 원소가 아니다, D는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족하는 집합의 개수 구할 수 있겠니?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 2의 5제곱에서 두 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두 개를 빼면 2의 3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까? B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까? 하나하나 생각하면 돼요. 그 시간이 생각보다 여러분 길게 흘러가지 않을 거니까 그 시간이 여러분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40번 한번 봅시다. 전체 집합은 1부터 10 사이에 있는 그 자연수예요. 그럴 때 그 nk라는 집합은 x바 x는 kn 뿔 1, 단 n은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가 뭘 의미하는지 아니? 자연수. 그죠? n은 0이거나 n은 자연수야. 0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0이 필요가 없었으면 n은 자연수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라는 말은 자주 사용할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기억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N4가 뭘 의미하냐? N4는 X가 K에다가 4 집어넣으니까 4N 뿔 1꼴인 거야. 단 N은 0부터 자연수라고. 그러면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1이지. 그리고 5지. 그 다음은 9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야. 자, 그럼 N2는 뭘 의미할까? 적어줄게. N은 2N 뿔 1꼴이야. 1과 3, 5, 7, 9가 되겠지. 이런 걸 의미한다. 그런데 이거를 추리할 때 힌트 하나만 줄게. 이거 혹시나 나중에 교집합 구하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교집합은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보면 알겠지만 얘는 4씩 늘어나고 얘는 2씩 늘어나. 시작은 똑같아. 그러면 공통으로 늘어나는 수는 4지. 그러면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공통인 거, 처음인 거 딱 찾아서 거기서부터 최소 공배수를 더해버리면 돼. 이런 규칙은 보통 앞에 얼마를 곱한 꼴은 다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참이니? 네. 기억은 맞고. 니은 한번 볼까? 얘는 뭔지 아니? n 1은? 자연수지. 그러면 K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거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맞니? 네. 맞지? 디귿 볼까? PQ가 서로 소래. 서로 소면 교집합은 없어요. 겹치는 게 없어요. 라고 물어봤지? 이거는 사실은 거짓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소라고 해도 이게 배수끼리 하다 보면 최소 공배수 때문에 우연히 맞아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가 집합이 10이잖아. 10을 넘어서면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최소 공배수가 30인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조금 헷갈리잖아. 명확하지 않잖아. 이건 아니야. 아닐 것 같아. 라고만 끝내버리면 안 된다. 그럴 때는 차라리 여러분이 발리 한번 찾아보세요. 말이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봐. 2는 내가 적어놨잖아. 7? 7을 왜? 1 때문에 그렇구나. N7은 1과 8로 끝나지. 그러면 교집합이 있네. 그래서 1 때문에 안 된다. 이해했지? 그래서 이거는 거짓이다. 발리까지 찾아보세요. 42번. 집합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이렇게 성질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새로이 정의된 함수나 새로이 정의된 집합의 성질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자, fs 집합은 뭘 의미하냐면 만약 이 숫자가 이 s의 원소면 1이라 하고, 그럼 여기도 사실 s도 집합인 거지? x가 여기에 원소가 아니면 마일이라 한데, 그러면 이게 1이래.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m이라는 숫자는 a 차비에 속한다야. a랑 b가 있어. m이라는 친구는 a 차비인 여기에 속한다야. 이 상황에서 문제를 보면 된다. 그럼 이거 한번 볼까? fam. 이거는 m이라는 원소가 a에 속하니 속하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속하니? 네. 그러면 이 결과는 1인 거지. m이라는 원소는 b에 속하니? 안 속하면? 그치, 빼기 마 1인 거지. 그래서 답이 2가 되는 거야. 함수 해석하는 것만, 그 집합 해석하는 것만 여러분이 좀 꼼꼼히 확인하면 되겠네요. 45번. 대칭 차집합은 지난 시간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줬잖아요. 대칭 차집합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둘의 합집합에서 둘의 교집합을 뺀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칭 차집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세모는 대칭 차집합을 의미하는구나. 우리는 이거 대칭 차집합의 성질로 풀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x랑 y라는 집합을 좀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뭘 의미할까? 어떻게 나타낼래? 좀 복잡하지? 드물어간 쓰는 거야. x합 y의 여가 5, 7이래.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전체 집합 속에 여기 x가 있고 y가 있는데요. 그런데 얘네들 바깥쪽에 5, 7 있어요. 이 뜻이야. 자, 두 번째, 얘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 좀 헷갈리지? 헷갈릴 땐 드모르가 아니야. x, 교, y, 여의, 여야. 얘가 뭔데? x 차 y지? x 차 y의 여면 뭘 의미하냐면 여기를 의미한다. 여기를.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애가 1, 3, 5, 7, 9래. 조금 복잡하네.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그 x차 y의 여는 y랑 바깥쪽을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면 우린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y를 알 수 있어. y는 1, 3, 6인 거야. 이거 말고는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자, 이 상황에서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대충 눈치를 좀 채면 이거 x 구하는 문제거나 뭐 y 구하는 문제겠지? 그러면 봐봐. 내가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지? 나머지 애들은 다 여기 들어있어. 그것도 적어보자. 2, 3, 4, 5, 6, 7, 8. 2, 4, 8은 여기에 들어있어? 이해했니? 여기도? 네. 자, 이제 할게. 자, x 대칭 차집합 y가 의미하는 거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런데 그냥 왜 성립하는지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볼게. 자, x 대칭 차집합 y는 여기다. 이거랑 x의 대칭 차집합을 구해야 돼. x와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랑 x를 합해. x는 이거지. 합한 거에서 둘의 교를 빼. 둘의 교는 뭐니? X. 그치. 여기 부분이지. 여기를 빼. 그러면 제가 의미하는 건 y다. 그래서 이거는 y의 원소의 합을 구하는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런데 얘는 사실은 그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그러면 내가 x 대칭 차집합 x 대칭 차집합 y라 바꿔도 돼. 야, 그러면 x 대칭 차집합 x가 뭔지 아니? 둘의 합. 둘의 합은? 에서 둘의 교를 빼면 되지. x에서 x 빼면? 0이지. 0이랑 대칭 차집합 y 하면 둘의 합인 y에서 0을 빼니까 y지? 이렇게 연상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외워. 우리가 구하는 대칭 차집합은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 알겠지? 그래서 y의 모든 원소를 구하면 되는데 아까 y 원소 구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47번. 47번, 48번 둘 다 질문이야. 그래서 어차피 같은 유형이라 47번은 그냥 훑어주고 48번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 47번은 뭘 구하라 그랬냐면 백과 서로소인 정수를 구하래. 그러면 백과 서로소인 정수는 뭘 의미하냐면 뭘 의미하게? 2요. 그치. 2의 배수도, 그러니까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합한 거야? 아니면 교집합이야? 합한 거에 반대다. 이해했지?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합한 거에 반대야.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차라리 그냥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개수를 세서 100에서 그걸 빼면 되겠지. 그럼 2의 배수랑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니? 두개 더한다는 2의 배수랑 2의 배수의 수랑 5의 배수의 수를 더해서 10의 배수를 빼면 되지? 이렇게 풀면 돼요. 헷갈리지 않도록. 48번을 좀 자세히 해줄게요. 48번 A는 X바, X는 50의 자연수고 B는 20과 서로소인 자연수야. 자, 20과 서로소인 자연수라는 건 2랑 5. 2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니야. 자, 그럴 때 가나다 조건을 만족하는 걸 구하래. 첫 번째 가라는 조건, X는 A의 부분집합이며 공집합은 아니다. 이건 일단 스킵. 두 번째 나 조건, X랑 B의 교집합은 0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 X가 포함돼. X가 B의 공집합이 아니야. 그치? X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B는 그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가 아닌 애들과 교집합이 없대. 그러면 얘는 그 2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다. 뭐가 X가. 다시 정해줄까? 봐봐, 이거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그 B라는 집합은 2의 배수와 5의 배수 있지. 둘의 합한 거의 여양. 그 서로소니까 2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다 더한 거의 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걸 드모르간을 써. 그럼 이거는 2의 배수의 여, 교, 5의 배수, 여가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이러면 더 어렵지? 이걸로 할게 그냥. 그러니까 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니까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니까 지금 얘네들의 교가 아무것도 없대. 2의 배수도 아닌 거랑 5의 배수도 아닌 게 없기 때문에 X는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야. 네. 자, 이제 다를 보자. 다는 45와 서로 소래. 그럼 X는? 그치.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야. 결론. 그러면 x는 2의 배수인 것 중에서 3의 배수 아니고 5의 배수 아닌 거 세면 된다. 이해했니? 네. 그럼 x는 2의 배수에서 3의 배수 합 5의 배수를 빼주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구할 수 있나? 자, 2의 배수 몇 개니? 25개. 3의 배수는 8. 48이 16? 16개. 5의 배수는 10개에서 둘의 교는 15는 3개. 이거 빼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25에서 23을 빼니까 25에서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잘못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 안 되게? 2의 배수라고 3의 배수라고. 이게 왜 틀려? 이렇게 계산하면 틀리다? 왜냐면 내가 2의 배수인 것 중에서 얘를 뺐잖아. 근데 2의 배수인 것 중에서 2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인 걸 빼야 돼. 다시 이야기 다시 해줄까? 그러니까 2의 배수면 지금 여기는 짝수밖에 없잖아. 짝수에서 얘를 빼줄 거야. 근데 3의 배수에는 3도 있고 9도 있잖아. 내가 여기서 짝수만 셌는데 3, 9를 빼주잖아. 그래서 틀린 거야. 다시 하자. 그럼 수정하면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6의 배수. 그렇지. 2의 배수에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6의 배수 더하고 아까 여기 5였으니까 10의 배수 더해서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지. 30의 배수를 빼주면 돼. 그러면 6의 배수는 8개, 10의 배수는 5개, 30의 배수는 1개지. 이거 빼주면 돼요. 13개네. 계산하면 돼. 그래서 차집합을 가끔 아이들이 차집합을 진짜 빼기로 계산하는 애가 있어. 차집합은 속한 것만 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숫자 관점에서 빼기의 관점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54번. 아까 오답 정리했던 그 소수 부분 문제랑 흡사한 문제거든요. 자, 우리가 구할 거 fx는 x 빼기 가우스 x래. x 빼기 가우스 x는 뭘 의미하냐면 소수 부분이야. 그러면 소수 부분? 소수 부분이야. 소수 부분이 0인 걸 구하래.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정수인 거 구하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 kx가 정수인 원소의 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ak라 정의한다. 여기까지 알겠니? 다시 할까? 네.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fx는 x 빼기 가우스 x야. x 빼기 가우스 x는 그 수의 소수 부분을 의미해. 그런데 우리는 ak라는 집합은 fkx는 0이야. fkx는 kx에서 가우스 kx를 빼. 그게 0 됐으면 좋겠대. 그 말은 이 친구가 kx가 정수인 그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ak는 인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그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그걸 하나씩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우리가 A2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A2는 뭘 의미하냐면 2x가 정수야. 그런데 문제에서 x의 범위를 요래줬지. 그럼 2x의 범위는 0부터 2 사이야. 그러면 2x가 정수가 되려면 2x가 될 수 있는 애는 0이거나
1이거나 2겠네. 그거를 만족하는 x는 0이거나 2분의 1이거나 1이겠지. 이렇게 정수가 되게 하는 요 셋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 A2라고. 그러면 A2는 0과 2분의 1과 1.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흐름을 좀 알겠죠? 그래서 복잡한 집합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남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문장화하세요.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구체화하세요. 그것만 여러분이 숙달만 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A4는 4x가 정수가 돼야 돼요. 흐름은 거의 비슷해. 그럼 4x의 범위는 0부터 4 사이지. 그럼 4x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니까 x는 0,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 그러면 A4는 중괄호 0과 4분의 1과 4분의 2와 4분의 3과 1이겠죠? 그럼 얘네들의 교집합은 A인 요 3개지? 그래서 걔네 셋의 개수, 그러니까 답은 3개가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변형하기가 되게 쉽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의 총합을 물어보는 것도 있어. 총합은 어떻게 구하냐? 얘네들이 더한 게 1이고 얘네들이 더한 게 1이고 얘는 2분의 1이다. 흐름을 좀 잘 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A8 더하기 A16의 원소의 총합을 각각 구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그래서 얘네가 짝수일 때는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분수가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4 하다면 겹치는 부분 있잖아. 그런 부분이 교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원소가 3개다로 구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문제는 60번 한번 볼까요? 자, 60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문제집 A, B, C의 구매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와 B를 모두 구매한 학생은 15. 자,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 모두 구매한 학생은? 그렇죠. A 교 B는 15. B 교 C는 12. C 교 A는 11. 여기서 나에 서 있는 적어도는 뭘 의미하는지 아니? 합이야. A 합 B는 55. B 합 C는 54. C 합 A는 51. 이때 우리는 A를 구매한 학생을 구하래. NA 구하는 문제야? 어떻게 구할래? 되게 쉽겠다. 그렇지. 그 공식 이용하면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 얘는 NA 더하기 NB에서 NA 교비를 뺀 거지. 그리고 얘는 NB 더하기 NC에서 NB 교C를 뺀 거고, 얘는 NC 더하기 NA에서 NC 교 A를 뺀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은 좀 쓰기 복잡해서 얘를 A로 치환하고 얘를 B로 치환하고 얘를 C로 치환할게.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얘 그냥 이항한 거니까 합이랑 교 더해버리면 된다. 70. B 더하기 C는? 66. C 더하기 A는? 62야. 그런데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다 더해버려. 다 더하면 2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얼마일까 이거는? 198?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99니까 그러면 우리는 NA를 구하려면 그 B 더하기 C를 빼면 되겠지? 그럼 A는? 그렇지.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는 아이들은 공식이 더 유리하다.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문제 61번 보자. (61번은) 그러니까 어느 자연수를 이렇게 2의 거듭제곱화시켜.
대신 겹치는 건 없어야 돼. 그랬을 때 모든 지수의 총합을 AN이라 정의하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 화시켰을 때. 그럼 우리의 목표는 우리는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2의 거듭 제곱 화시켜서 그냥 저렇게 나열한 다음에 지수끼리 더하면 돼. 그것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러면 얘를 좀 간단히 한번 해볼게. 내가 얘를 좀 간단히 계산하고 싶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할래? 뭐로 묶을까? 예시. 그렇지. 얘 10제곱으로 묶으면 되지. 얘 10제곱으로 묶으면 남는 게 그렇지. 2의 4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진다. 이거 15인 거 알지? 15를 그냥 센스 있게 분해하는 방법, 아니면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는 방법. 얘를 인수분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공식 뭔지 아니? 우리 수상 때 했는데? 네모 빼기 1, 네모에 차수 하나씩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거든? 이거 쓰던지.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는 건 오버지. 15인데 숫자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걸로 한번 적어줄게. 얘는 2의 10제곱이면 중괄호 안 써도 되겠다. 얘는 2마1, 그 다음 2의 3제곱, 2의 제곱, 2의 1제곱, 1 이렇게 분해된다고. 이해했니? 네.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어차피 얘는 1이니까 2의 10제곱에 이고, 얘를 정리할 때 작은 것부터 정리해달래. 그러니까 2의 10제곱 되겠지? 그러면 얘를 A1, A2, A3, A4로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A에 얘네 다 더한 거야. 다 더하면 23, 46이네. 이렇게 구하면 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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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더한 거. 그거를 그 집합으로 하는 거였어. 만약에 15로 계산할 친구들은 그 센스 있게 나누면 돼. 그러니까 15보다 가장 큰 2의 거듭 제곱은 8이잖아. 8 더하기 이제 남는 게 7이니까 4 더하기 남는 게 3이니까 2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그냥 쪼갰으면 돼. 굳이 뭐 이 공식까지 쓸 필요는 없었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이진수라고 하거든. 약간 이진수의 체계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있니? 없니? 왜 46이에요? 왜 더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n을 내가 이렇게 나타냈잖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지수. 그러니까 이거는 집합을 적어줘야 되네. 다시 할게. 그럼 이 집합은 어떻게 되냐면 지수 10과 11과 12와 13인 거라고. 내가 그냥 다시 46으로 적었으면 안 되네. 이 집합은 얘네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고 얘를 더하면 46이라는 거였어요. 자, 다음 문제 63번 보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X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사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설명해주고 싶은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 그냥 이 상태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A랑 X를 합한 거의 교가 B 합 X야. 그러면 X는 당연히 여기 있으니까 별 의미는 없어. 하지만 요 A라는 애는 우리는 B 합 X의 부분 집합인 걸 알 수 있다. 일단 딱 여기까지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서 B교 X는 A교 X에 속한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얘는 그냥 보기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기억 한번 보자. A랑 X를 합한 건 B에 속한다. 그 말은 맞니? 맞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A가 B 합 X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 A는 X에 속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X가 B에 속했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은 아예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니은 볼까?
비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비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 말은 맞을까? 맞아요. 이건 왜 맞냐면 비교 x가 a교 x의 부분집합이잖아. 그런데 이 a교 x는 a의 부분집합이다. 그치 그치. a교 x인 얘는 a의 부분집합이지. 그러니까 중간 건너뛰고 이거는 이거다. 그러니까 맞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지? 자 이제 디귿 보자. a차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얘가 조금 어렵거든. a차 b는 b의 부분집합이다. a차 x는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여기서 판단하면 되겠다. 우리가 구하는 a차 x는 얘는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런데 내가 지워버렸네. 근데 아까 내가 여기서 비합 X. 여기 아까 비합 x였지. 그러면 이걸로 보면 안 되는데 a차 b a차 b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a 합 b의 부분집합이거든. 아니 a 합 x에. 그러면 a차 x가 b의 부분집합 2일까? 일까? 이겠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는 a차 x는 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다 부분집합 관계 성립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중간을 건너뛰어. 그런데 a차 x라는 애는 당연히 x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 그럼 무조건 얘는 b에 들어가 있겠네. a에서 x를 뺐으니까 여기 들어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간 생략하고 보는 거야. 다시 할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래. 그러니까 그 a 합 x가 이거야. a 합 x가 여기잖아. a차 x는 여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 합 x가 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당연히 a차 x도 얘 부분집합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중간을 생략해. 중간을 생략하고 더 이상하지? 중간을 생략하고 보면 그럼 얘는 얘 부분집합인 거지. 그런데 얘는 이미 a에서 x를 뺐어. 그럼 당연히 x의 부분집합일 수는 없다고. x를 뺐으니까 그럼 당연히 b의 부분집합이겠지? 그러므로 디귿이 참인 거야. 알겠지? 이거를 상황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네요. 두 문제 남았거든요. 자, 65번은 대칭 차집합 문제인데 이 대칭 차집법도 사실 균일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공식을 이용하면 좀 편하다. 그런데 공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애들은 A, B, C 붙여서 해버려. 자, X 대칭 차집합 Y는 일단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를 알고 각각의 대칭 차집합의 원소를 알아. 그럴 때 이걸 구해야 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복잡하잖아.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이 사실 그냥 공식 써서 구하기는 어렵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갖고 여기다 다 이름을 붙여버려.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 그런데 이건 니네 해봐서 알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줄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거 풀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른 방식도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알면 좋으니까. 다른 방식은 어떻게 풀 거냐면 이 문제라서 풀 수 있는 거다. 우리가 A 대칭 차집합 B를 어떻게 나타낼 수도 있냐면 A 대칭 차집합 B는 A의 원소에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A 합 B에서 A 교 B를 뺀 거랑도 같잖아. 그런데 A 합 B라는 건 NA에 NB를 더해서 교를 뺀 거랑 같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NA 더하기 NB에서 A 교비를 2개 뺀 거랑도 같겠지. 이거 이해되니? 네.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거야. 알겠니? 그러면 얘가 27 NB 더하기 NC 빼기 2N의 비교 C가
그 49 NC 더하기 NA 빼기 2N C 교 A가 46이야.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뭐예요? 더해버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2에 A, B, C, 마 잠깐만 좀 잘리거든. 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얘가 95고 둘 더하면 122? 122야. 122면 우리는 2로 나눈 게 61인 거 알지? 근데 우리가 N, A합, B합, C는 공식을 쓰면 어떻게 구하니? 이거잖아. 그런데 이미 아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일인 걸 구해버린 거야. 똑같이 나왔잖아. 그러면 전체가 75였지. 61 더하기 14. 그래서 얘가 14인 걸 구할 수 있다고. 알겠니? 공식을 써서 할 수 있어. 대칭자집합 문제 중에 이런 유형은. 그래서 이렇게 계산도 되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해보세요. 일일이 계산한 것도 할 수 있지? 마지막 한 문제 남았거든? 이 마지막 한 문제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되게 긴 시간을 걸쳐서 설명했던 최대최소 구하는 문제야. 자, 공식을 설명해 줬었지? 셋교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대는 중 하나다. 최대는 셋 중 하나야. 셋 중에 작은 거. 그러면 얼마냐? 그걸 일단 니네가 다 구해야 되겠지? 그게 최대야.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고?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면 NA, NB, NC를 더해. 거기서 전체를 2번 빼라 그랬지? 저번에 공식화해서 설명해 줬잖아. 전체를 2번 빼면 돼. 그렇게 하면 최대 최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최대는 니네가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야. 최대는 구해봤냐? 최대는 얼마게? 지금 여기서 그게 안 나왔잖아. 둘 교가 안 나왔지.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하는 거야. 둘 교의 최대는 뭔데? NA 또는 NB잖아. 그 다음 이거는 NB 또는 NC잖아. 얘는 NC 또는 NA잖아. 그러면 얘네의 최대는 셋 중 하나지. 그러면 셋 중 작은 거 얼마니? 55. 그러니까 이거의 최대는 55인 거야. 그러면 최소는 어떻게 구하냐? 셋 더해서 전체 2번 빼라고. 셋 더해서 200 빼라고. 그러면 15 나온다. 공식은 지난 시간 설명해 줬으니까 공식 헷갈리는 친구들은 지난 강의 보세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은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이걸 사실 이렇게 생각해. 최대는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최소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아이들이 투표했다고 생각해. 얘네들이 각각 2표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맥시멈으로 나오는 표는 200표지. 거기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투표하고 여기 투표하고 여기 투표한 이 셋 더한 게 200이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면 215 나오거든? 그 15표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게 최소야. 다시 할까? 그러니까 최소는 여기 0개, 여기 0개, 여기 0개로 생각해.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2표씩을 투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맥시멈은 총 200표가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표수를 다 합치니까 215인 거야. 아, 그러니 겹치는 부분이 15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공식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니 그거는 지난 강의 보면서 판단을 해보세요. 오답 정의는 좀 길었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